다음은 축산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6,025만 6천 원이 증액된 273억 8,8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51쪽입니다.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 냄새 민원 다발 지역에 있는 노후된 축사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여 연차적으로 이전 명령을 통한 철거 보상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 세론과 감정평가 총 금액이 10억 2천만 원으로 예산액 5억 원은 한 농가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두 농가에 대한 예산액 5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3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한우 가격 폭락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를 돕고 고물가로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우리 축산물 홍보 및 직거래 할인 판매 행사를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비 촉진 행사비 3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5쪽입니다. 축산재해 지원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비용 및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 재해보험 가입 비용 사업량이 당초 531만 660두에서 460만 9천 두로 42만 660두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 5,70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승마장의 보험료 및 장제비, 톱밥, 규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승마장 육성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38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9쪽입니다. 축산 지원 사업입니다. 완교 지원 사업은 전년도 400대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예산에 100대에 1,8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농가 수혜가 부족하여 300대에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우더기 축제 시 안성 한우 할인 및 홍보 행사를 위한 사업으로 본 예산에 500만 원을 삭감 편성되어 본 예산으로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족한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스팀 사료 제조 시설은 볏짚을 스팀 열 처리하여 기호성 및 소화 흡수율을 높여 농가 소득 등 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농가 수요 요청이 많아 5대에 대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1쪽입니다. 가축 개량 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지원금 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185만 원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시비 1만 원, 자부담 1만 원을 납부하여 정부에서 보험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한우값 폭락에 따른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에서 기 납부한 400두에 대한 시비 부담금 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3쪽입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낙농, 유구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5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20만 원에서 2,380만 원으로 변경에 따른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7쪽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입니다. 구지역,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연장에 대한 특별 교부세 배부로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9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입니다. 축종 및 질병별 예방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5,103만 8천 두에서 5,104만 2천 두로 4천 두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36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1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 방제 사업입니다. 관내 산란계 농가의 계산의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0만 수에서 9만 수로 변경되어 1만 수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3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상시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27만 6천 원에서 2억 837만 8천 원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31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5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한 가축 및 오염물건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관내 산란계 2농가, 오리 1농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보상금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7쪽입니다.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시설 출입 차량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200대에서 1115대로 변경됨에 따라 감소된 85대에 대한 사업비 50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9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가금농가의 질병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개소에서 5개소로 4개소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1쪽입니다. 매몰지 사고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조성된 가축 매몰지 2개소에 대한 렌더링 처리를 위해 3억 6,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3쪽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 종합 지원입니다. 관내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의 GMP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사업비 당초 1,82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5쪽입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관내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2농가 생계 지원을 위해 사업비 1,207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7쪽입니다. 축산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축산악취 개선에 필요한 악취 저감 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에서 10억 4,400만 원으로 감소되어 사업비 1,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9쪽입니다. 반려동물 중성화 사업입니다.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과 도심 속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량이 당초 600마리에서 800마리로 200마리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1쪽입니다.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녹조 발생 제거를 위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4개소에 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개소에 1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마 후 증가하는 쓰레기 유입을 대비하기 위해 환경 정화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금광호수에서 개최하는 세계 프로 낚시 리그 선발전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0일부터 8월까지 매월 2회 개최하여 최종 2명을 선발합니다. 대회 기간 중 MBC 스포츠, OBS, OBSW, 라디오, SNS 등 유튜브를 통해 낚시대회 장면 및 안성시에 대한 각종 홍보를 하게 되며 선수들과 관계자, 우리시에서 숙식하게 되고 지역 활성화 및 안성시 이미지 제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간접 홍보 비용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난 저희가 그 축산정책과에서 주관해서 김제 그 바이오가스를 저희가 그 방문한 그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때 김건호 소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가스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축산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냄새 때문에 뭐 가축 분뇨라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를 바이오가스로 재생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원화시키는 이런 어떤 그런 사업하는 데를 다녀왔는데 지금 안성에서 우리 안성시에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책이 좀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비 요청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 지금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월 달 내지 한 6월 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안성에서 축산이 가장 많은 지역인 일중면에 주민들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설명회도 여러 차례 진행을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 공모 사업이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착실히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냄새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자원화 문제, 가축분을 자원화하는 문제는 좀 뭐 전체적인 거는 단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범적인 케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계속 갖고 저희가 안성시에서 선제적으로 아마 이게 준비를 해서 뭐 선진국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견학을 가더라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답사도 하고 다만 또 이게 뭐 위해 시설이다 막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관계되신 지역에 살고 계시는 축산 농가라든지 그쪽에 관계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이거는 우리가 안성시에서 해결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축산 농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이거로 인한 민원도 많은데 더군다나 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라는 어떠한 지리적인 조건이 있는데 다들 오시는 분이 냄새에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안성시에서 축산정책과에서 특별히 많은 대책을 갖고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뭐 지적하신 사항에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 이 자원화 시설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그러한 문제 또 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냄새 문제를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통원 의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살펴봤더니 우리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도비가 이게 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반영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도비 따오시냐고 참 노력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51조 축산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기 확보한 예산을 갖고는 한 군데밖에 이게 이전 보상을 못 해주셔갖고 지금 추가로 지금 이제 5억 2천을 요청하셨는데요. 혹시 이게 순서가 이제 그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좀 많은 쪽을 이전을 약간 유도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주민이 우선 다수 있는 곳이 우선인지 아니면은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여기는 좀 폐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쪽이 우선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우리는 이제 그만 축산업을 접고 싶다라고 한 데가 우선인지 이 순위가 혹시 있습니까? 여기 저희가 설명되는 그 가장 우선시하는 게 이제 그 이 동네 한가운데 특히 이제 그 금속동에 있는 상록수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남 아파트 바로 뒤편에 있고, 네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이 동백농장은 그 고산면에 있는데 쌍지리에 있는데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이 화성농장은 삼중면에 있는데 그 하나원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이 세 개 지역은 좀 한시라도 빨리 그 저희가 그 이전 명령을 통해서 철거 비용을 지원해서 한시라도 빨리 없애는 것이 그 냄새 민원을 줄이는 그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요번에 그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시 또 재감정 평가를 또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분들의 또 마음을 또 저희가 그 돌이키는데 좀 시간이 그 동안에 좀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을 좀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 동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감정 평가를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이 민원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의회에서 좀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상비는 네. 현재 이제 다 동의 그 이전하시는 분도 다 동의하신 네, 사항이시라는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그럼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를 저희가 이해하자면 다수가 그러니까 주민이 많은 곳 네. 그 동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녁에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봄 가을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좀 심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거나 그 축사가 이전되면 그 주변 분들, 그 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과 그 주변 분들한테 좀 반가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순위가 저기 주민이 많은 곳. 네. 시 우선시 된다. 네,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예. 그러면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전하시는 분들이 축산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할 수 없습니까? 축산업은 그 부지에서는 뭐 아니 그 부지에서는 당연히 할 수 없고 네, 네. 이전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건데 네, 네.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강제 철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강제화돼서 이 소를 계속 아니면 뭐 소가 됐든 돈이 됐든 이렇게 계속 키우고 싶다. 그럼 다른 데 이전해서 또 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데다가 하게끔 해주십니까? 아예 그거는 절대 안 해요. 아, 예. 이거는 그러면 나는 이제 그만 키워도 예, 예, 된다라고 그렇죠. 예. 동의하신 분들이 예, 예. 들어가신 거죠? 예. 다른 데 옮겨서 다시 해달라. 그렇죠. 이거 아니고요. 예, 예. 아,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질 않죠. 아, 네. 지금 그리고 이 신청한 세 농가가 전부 다 양돈장이에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저기 그 국사봉에 식목일 때문에 국사봉에 이렇게 이제 식목을 하냐고 식목들을 하시고 해서 국사봉 쪽에 이제 거기를 좀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말 그 체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수레도 있고 그 이렇게 좀 있는데 앞에 보니까는 그 펜션도 있고 근데 거기가 말 그 체험장이 활성화가 되면 이것도 좀 잘 될 텐데 펜션 개인이 하는 근데 개인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시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사봉 부근에 있는 그 말 체험장 그곳이 처음에 해주시고 나면 이렇게 관리도 하십니까? 아,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네. 전화로도 아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현장에서 전화 드려가지고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냐? 시에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개인이 이제 펜션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네, 그 앞에 이제 그전에는 우사가 있었어요. 소를 기르는 우사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예, 거기 그 방문에는 그 방문객들의 이제 그 편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놀거리 제공을 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뭐 저희가 지원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습니까? 예. 보면 이렇게 풍차 네, 예. 이렇게 포도전도 있고 네. 그 이제 왜 타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우마차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마구간도 또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약간 허술한데요. 저기 그렇게 하는 곳들이 좀 이제 의지가 있다면 좀 그렇게 많이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거기 사진을 찍으러 의외로 외지에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는 방안은 좀 어떨까 해서 지금 말 육성 사업 육성 지원이 있길래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여기 딱 써져 있길래 그런 것도 좀 활성화해주는 방안이 좀 나오면 어떨까 싶어서 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방문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그 농장주하고 좀 이제 인터뷰를 해서 네. 그런 그 개선 방안을 좀 저희가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대로 조금만 손보면 지금 그대로도 체험장 역할을 지금 현재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559쪽입니다. 축산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안성 한우 명품화 사업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요. 행사 때 나가서 이렇게 시식도 하게 하고 이런 거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도 그런 비슷한 사업이 앞에도 좀 있었습니다. 앞쪽에도 보시면 저기 553쪽이 3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있는데요. 서면에 포도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서면 포도축제는 포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멀리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한마디로 거기서 오셨다가 구입해서 갈 수 있는 거는 포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축제 때도 그리고 볼거리가 다양하지 않은 거죠. 먹거리 역시도 다양하지가 좀 많습니다. 놀거리야 뭐 공연을 본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이 포도축제 때도 이렇게 우리 한우라든지 이렇게 가져가서 행사 이렇게 도와주시듯이 좀 같이 시식 코너도 하고 지난번에 바우더기 때 보니까 뭐 구운 계란 뭐 이런 것들 막 판매도 하고 이런 거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축제가 그냥 포도축제 좀 썰렁하게 하지 않고 이런 게 같이 좀 접목돼서 좀 서면에서 하는 포도축제가 조금 더 좀 더 다양하고 알차게 좀 진행될 수 있게 거기도 좀 반영해 주실 네. 이게 면 그 어떨까 해서. 559쪽에 있는 그
안성 한우 명품화 사업은요. 바우더기 축제 때 이제 그 이 안성 한우 홍보 이제 시식회하고 홍보 부스 운영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앞에 이제 이 553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중 그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20% 할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연계를 저희가 해서 그 비수기에도 이제 그 추가 할인 행사 하는데 좀 일부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이제 지역의 소규모 축제에도 그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해 놓은 겁니다. 네. 쓰게 저기 돼서. 포도 축제라든지 아니면 대추 농가들이 하는 대추 축제는 아마 지원금 전혀 없이 대추 농가들이 거의 스스로 시내에서는 하고 있고, 아마 죽산에서 하는 것만 대추 축제 일부 그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하는 거 거기만 일부 좀 지원 금액이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축제에 왔던 분들이 알차게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여기 좀 예산을 좀 더 반영하시더라도 이 축제가 좀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 좀 기왕하시는 거 같이 좀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낚시터 저기 591쪽입니다. 저기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에 보니까는 지금 이제 그 낚시대회하고 환경 정화, 녹조 제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낚시터를 이렇게 막 낚시하시고 막 쓰레기 많이 버리고 가십니다. 낚시터에 이렇게 좀 계속 돌면서 낚시터 쪽으로만 이렇게 돌면서 낚시터에 함부로 이거 이제 그 불법 쓰레기 투척하고 가신다거나 이렇게 막 낚시회 하실 때 보면 텐트도 치지 않습니까? 텐트 이렇게 치어갖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 텐트가 이제 약간 망가진 텐트들은 낚시터에다 그냥 던지고 버리고 방치하고 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요즘 낚시를 그 외국인 분들, 근로자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데요. 하다못해 동네 방주까지도 들어와서 이제 싹쓸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낚시를 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버젓이 세워져 있는데도 이렇게 낚시를 해서 말 그대로 주민분들께서 이제 민원을 주셨습니다. 일부러 집어넣어서 방생해갖고 키우고 있는데 매번 와서 잉어를 싹 다 잡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시고 하시는데요. 혹시 감시단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 이제 관내에 그 이 낚시업 허가 이제 외 지역,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소규모 뭐 방죽이라든가 요런데 이제 낚시터가 아닌데 이제 물을 그 담수해 놓은 데가 이제 몇 군데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거기 포함해서 네. 넓은 그 한마디로 그 금강호수, 고사암호수 이런 곳들도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낚시업을 허가 받으셔갖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좀 이렇게 못하게 하시고 이러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아예 이 감시단을 둬서 그 감시단 분이 계속 좀 순회해서 돌면서 이거는 평일은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 주말에 더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캠핑도 하시고 막 그러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고 이 주변에 이게 좀 많이 그런데 그거를 그런 공휴일이나 이럴 때 좀 살펴주시는 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시켜서 낚시 허가는 축산정책과에서 내주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죠? 허가를 내주셨으면 끝까지 책임도 지셔야죠. 그 문제는 저희가 그 이
낚시업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네. 낚시협회하고 네. 저희하고 한번 의견 교환을 해서 이 쓰레기 방치와 네. 그 이제 그 우리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그 노동자 저기 기절 근로자라든지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공간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먼 곳까지 와서 돈을 벌러 와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쓰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낚시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정리가 좀 돼 주셔야 그 불법 쓰레기가 낚시터, 그다음에 저수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동네 안에 있는 네, 그 소규모 네, 저수지들도 이렇게 좀 환경이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강호수에서 이번에 있을 낚시대회 5월 20일 날 열린다고 했는데요. 네. 그거 지난번에 좀 금요일 날 벼랑간에 그 보트 대회 하려고 이제 갖고 오신 분들이 어려워서 좀 이제 그 왔다 갔다 세워놓기가 좀 어려워서 곤란해 하셔가지고 이제 우선은 그거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그거 저기 종합운동장에다가 일괄로 이거 세우실 수 있게 조치 혹시 해주셨습니까? 우선은 임시 방편적으로 거기다 하고요. 추후에는 좀 저희가 이 대회가 뭐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정한 장소를 하나 저희가 컨택을 해서 거기다가 아주 그 보관하는 시설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임시적으로 거리상으로 그 행사장하고 이제 그 종합운동장하고 거리가 제가 생각할 때 한 4km 정도, 5km? 요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대회가 지금 임박해 있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이제 그 몇몇 군데를 저희가 그 입지를 선정을 해서 그 아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 행사를 한다 그러면 고정적인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가 이 낚시대회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이 올해가 실제로 이게 처음이 아니고 제가 좀 죄송스럽게도 이게 이게 어디서 하는지 실은 부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퇴근 다들 하셨는데 이 배를 정박해 놓은 한마디로 내려놓을 만한 곳을 찾느냐고 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이제 임시 방편으로 되실 수 있는 곳을 또 알려드리고 또 어떤 곳을 알려드렸더니 이게 낚시대회가 열리면 이 모타를 뜯어가려고 이 모타가 한 1,0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 낚시 그 배 모타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CCTV가 없는 데는 전문적으로 이거를 뜯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세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소장님하고 뭐 문체과 과장님이라든지 막 그 뭐 소통 막 이렇게 하고 도대체 이게 어느 쪽에서 하는 건가 해서 연락을 좀 막 드렸는데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어딘가에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대회를 아니한만 못합니다. 왔다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데다가 물론 저희가 막 하라고 한 건 아니어도 축산정책과가 어쨌거나 예산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가 연관된 건데 그분들이 될 데도 없다고 이런 것도 준비 안 하고 했다고 안성시를 네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 대회를 만약에 하실 거라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될 수 있는 정박할 수 있는 지금 3번 한다고 그랬죠, 과장님? 4번이에요? 5월 20일, 6월 한 달에 한 번씩 해갖고 하는데 8월까지요. 이제 계속 안성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옮길 수도 있다고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안성에서 계속 하나요? 8월까지 계속 여기서 열리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CCTV가 좀 있는 곳에 될 수 있는 곳을 좀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예, 이중섭 의원입니다. 앞서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여쭤볼 게 있었는데 제가 축산정책과도 같이 돼 있는 거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 종합행정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한다고 했는데 네. 부지가 어디 쪽입니까 이게? 지금 뭐 저희가 부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어요. 예정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동부권 쪽으로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예. 예. 여기 면적까지 어느 정도 지금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부지를 저희가 확정 못하는 게 이게 500억 이상 되면은 그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를 내야만 그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용역 과제 수행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여기 부지가 10만 회배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이제 예. 예상적으로 그러면 한 기재를 해놓은 3만 평 정도 되는 건데 예, 맞나요? 예, 10만 회배면 3만 평이 맞나요? 네. 대충? 예. 3만 평이면은 안성시청이 저는 옮기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거기에 이제 그 청사도 들어오지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농업기술센터에는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제 뭐 벼라든가 원해, 특히 뭐 이제 뭐 꽃이라든가 뭐 딸기 이런 거를 이제 시험 재배를 해는 그 작물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게 농업기술센터를 옮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신가요 예, 지금 이게? 예. 저는 안성시청이 지금 옮기는 줄 알고 또 갑자기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하시나 이렇게 확인 좀 해내냐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된 게 없는데 네, 예. 대략 부지는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보니까 제가 그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에 보면 그 한겨레 중고등학교도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고등학교 9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포함돼 있나요?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거 빠져 있어요. 거기도 그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엔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특수학교는 어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말씀하신 한 개던데 지금 한 군데. 한 군데 한겨레. 어디? 고3에 있는 저기 고3? 한길고도 한길. 예, 한길. 한길 학교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면은 그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어디로 예를 들어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중학교도 포함되어 있고 고등학교 포함되어 있다?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13개고 고등학교가 9개가 있어요. 예, 예. 한겨레 중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예. 한겨레 초중고 고등학교인가요? 일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저 한결 같은 데는 저기가 특수학교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건 한길학교고. 네, 한길학교. 고3에 있는 건 한길학교고 저기 죽산에 있는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거기는 어디에 속하느냐고 제 말은. 거기 저기죠. 고등학교로 네, 속하는 거냐, 고등학교. 중학교로 속하는 고등학교. 거냐? 아, 고등학교 네, 속해 네.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그때 딸기 농가를 방문한 적 네, 기억나시죠? 예, 죽향딸기. 예,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과 같이 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저 민원 때문에 같이 이제 어떤 민원인가 해서 소장님과 같이 방문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농가가 결론 착한 농가죠. 따지고 보면 스티로폼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판매를 하게 되면 스티로폼 가격은 한 박스당 200원 정도 소요되고 종이 박스는 420원 정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소요된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스티로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탄소 운동에 본인이 앞장서기 위해서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본인은 종이 박스를 구입해서 그거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판매하는 거잖아요. 우리 소장님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한 그 판매 방식이? 그분이 생각하시는 게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대부분 그 딸기 저도 이제 뭐 딸기를 그 뭐 슈퍼나 이런 데서 이제 사 보면 대개 이제 스티로폼에 이제 포장이 돼서 나오는데 그분은 이제 이 종이 박스로 돼 있어서 좀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그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종이 박스 같은 경우는 뭐 재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분 생각이 상당히 좀 바르신 것 같고 생각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성 우리 축산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우수 농가라든지 착한 농가는 파악을 좀 하셔서, 왜냐면 본인이 220원이라는 한 그 박스당 그걸 본인이 더 드리면서 사실은 그걸 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지만, 좀 이런 농가는 한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찾아보셔서, 저희가 안성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분들한테 우수농가 어떤 포상이라든지 뭐 이런 지원 제도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이분들한테 어떤 그 종이박스 이렇게 대체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분하고 이제 뭐 가서 이제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그분 생각이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전하고 이제 바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그분이 그 추구하는 대로 저희가 그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 발굴해서 포상도 해드려야 되고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종이 박스가 될지 뭐 어떤 뭐 그런 포장에 관해서 상당한 부분 그 저희가 지원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농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딸기 농가를 저도 방문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이분이 종이 박스뿐만 아니라 보니까는 그 태양광으로 이용해서 네. 그 어떠한 그 딸기 농법, 태양광 농법으로 해가지고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일축 쪽에 예를 들어서 위법하게 사실 그 농가 태양광으로 이용해서 하는 농가 때문에 사실 지금 상당히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좀 유심 있게 보고 있고, 문제가 되는 쪽은 전 아마 그 전체적으로 아마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참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농가들은 실제로 자기가 직접 농사를 태양광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농법을 이용해서 등유 사용을 상당히 줄여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농업 정책과에서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이 농민들한테 나중에 이분들이 농사를 진짜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성시에서 어떻게 계속 이분들이 이런 태양광으로 활용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이런 게?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뭐 공모 사업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볼 계획이고요. 뭐 시 자체적으로 그분한테 어떤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모범 사례거든요. 예, 예. 한편에. 그래서 다른 뭐 과수농가라든가 원예농가에서 그분이 한 그런 시설을 좀 확대해 준다 그러면 파급 효과는 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런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하여튼 저희가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착한 농가들이 장기적으로 농사에 나름대로 집중해서 노후에도 사실 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태양광으로 업을 사용했을 때 그걸 복지 차원에서 사실 농민 복지, 농가 복지를 위해서 이분들이 전기 사업체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복지로서 이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제도가 사실 이분들은 농민연금이 이렇게 진짜 그 실지 농부가 농사를 했을 때 나머지 이후에 노후에는 몸이 뭐 나름대로 좀 허락되는 몸 상태에서는 농사를 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농사 짓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전기 사업체로 등록이 돼서 그 사업 나름대로 그걸 농지연금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같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저희 입장에서
잘하는 농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좀 약간 뒤처져 있는 농가를 할지라도 저희가 그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죠. 더 잘할 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MLF가 그 메이저리그 피싱 이 대회인데 이게 지금 이게 저수짐이 13개소면 저희가 큰 데는 다 들어가는 건가요? 호수까지? 예, 말씀하세요. 축산경제진흥 송교입니다. 예. 그 지금 13개소 지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만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사업에 담았습니다. 이 대회가 그러면 대회는 안성 그 저기 금강 저수지에서 거기서만 하는 거예요? 예예 대회는 금강. 네네 다른 데서 옮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금강에서만. 네. 예, 금강 한 군데서.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 피싱 대회가 미국에 있어요. 네. 그 미국으로 가기 위한 선발전을 안성에서 한다는 네, 거죠? 대표 선수 선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거 저도 한번 TV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게 한다길래 관심이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건데, 이거를 뭐 그럼 유치를 하신 건가요? 대회를? 지금 유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사실 그런데 이제 OBS라는 방송사에서 예. 이제 거기가 이제 주간 방송사거든요. 예. MBC 스포츠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이 메이저리그를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실시간 계속 이제 방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도 그 지난해부터 계속 그 이제 안성시하고 그 같이 좀 진행을 해보자 이런 체계는 좀 저희가 갖춰져 있었죠. 알겠습니다. 또 뭐 큰 대회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 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